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생방송 찾아와서 감사드리고 숲TV 숲으로 봐주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양키스가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 먼저 안착을 했고, 지금 이제 다저스 대 매치 시리즈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다저스가 좀 끝낼만 했는데 되게 좀 의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 아마 이제 플레어티가 다른 날에 비해서도 좀 구속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상으로 플레어티가 조금 걱정스러웠었는데, 근데 플레어티를 계속해서 쓰다가 그냥 게임이 터져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불펜을 쓰는 게 아니라 브렌튼 허니웰한테 아마 한 3, 4이닝 정도 맡긴 것 같은데, 불펜들의 관리를 해주겠다. 좀 요상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사실 그 경기에서 그냥 안 풀리는 것 같으면은 플레어티를 빼고 불펜들을 기용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혹시 나는 로버츠의 선택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 반대로 이제 매치 같은 경우는 그날 비엔토스가 무안타에 그쳤는데, 니모나 마르테, 제시 윙커 이런 애들이 슬슬 포문 열고 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조금 무서워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기록상으로 양팀 다 OPS는 상위권이고, 불펜 방어는 매치가 지금 남아있는 팀들 가운데 거의 뭐 꼴찌 수준이고요. 다저스도 불펜 방어를 슬슬 깎아 나가고는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원래 제가 이제 매치를 얘기를 할 때 뭐 어메이징 매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빠따가 놀랍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잘 치고 있는 애들 OPS 같은 것들 보면 전반적으로 다저스가 조금 더 낮기는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관찰이 된다. 이런 것들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다저스 대 매치 경기 내일 뭐 선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다저스가 랜덤 덱을 또 올린다고 해요. 한마디로 내일 불펜 데이를 쓸 것 같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마 저번처럼 랜덤 덱이 아마 2회인가? 그때 개처 맞았잖아요. 아마 로버츠가 그거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까지 만약에 잡힌다, 그러면 정말 승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처럼은 운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저스는 오늘도 랜덤 덱을 중간중간에 쓰긴 하겠지만은,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이런 친구들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여기 잘 안 보시는데 맨 오른쪽 보면 이게 방어리거든요. 보면 0.00, 0.00 쭈루룩 지금 한 8명 정도가, 다저스의 투수 가운데 8명 정도가 0.00인데 거의 다 불펜 투수입니다. 보면은 카츠파리우스, 얘는 뭐 얼마 던지진 않죠. 에반 필립스, 코펙, 허드슨, 반다, 트레이네, 베시아까지 얘네들이 전부 다 방어리 0.00이에요. 그리고 다저스의 핵심 불펜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내일은 다저스가 이런 애들한테 좀 분담을 해가지고 마운드를 맡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펜데이인 다저스도 굉장히 강력하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코펙 같은 애들도 제구력 이슈 같은 것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쯤 됐으면 다저스 애들도 양키스나 뭐 클리블랜드 애들처럼 불펜이 한 번씩 좀 맞을만도 하다, 이런 시점이긴 한데,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다저스의 불펜데이는 매우 견고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매치는 머나야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매치의 에이스입니다, 한마디로. 매치 선발 투수 가운데 가장 폼이 좋아요. 포스트시즌 들어와서도 원래는 포스트시즌에서 좀 별로였는데, 올해는 3경기 동안 2.65 정도, 삼진도 17이닝 동안 17개 잡으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즌 막바지 때, 특히 후반기 때 이닝도 엄청 잘 먹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맨날 들었었죠. 한 경기 정도 실망스러웠던 거 말고는 전부 다 괜찮았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저는 8.5를 줬으면 일단 언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맨날 다저스나 매치나 빠따로 얘기하는 팀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반해서 오늘 나는 마운드 운영이 오히려 빠따를 한번 잡아먹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저번처럼 막 매치가 랜덤 넥 한 명 공략해가지고 한 명한테 막 5점, 6점 이렇게 뽑는 거 말고는 저는 언더가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다저스 애들도 머나야 공략이 조금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심산인데, 근데 이런 거는 있기는 해요. 아까 제가 다저스가 뭐 이런 애들이 잘 치고 있다, 배츠, 먼시, 오타니, 테오스카, 키케 이런 애들 잘 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머나의 상대 능력 같은 것들 보면은 일단 다저스한테는 266 정도로 뭐 엄청 두드러 맞은 편까지는 아닌데, 머나야가 상대한 애들, 다저스 애들 상대로 보면은 일단 배츠한테는 안 좋았습니다. 34타수에 10안타, 뭐 3홈런 이 정도로 피하는 타율이 한 293 정도 되는데, 그에 반해서 테오스카 16타수 3안타로 잡아먹었습니다. 188이고, 그리고 키케, 아까 키케도 지금 좋다고 했는데 12타수 1안타, 오타니한테 10타수 2안타, 맥스먼시 8타수 2안타, 이 정도로 지금 다저스 내부적으로 잘 치고 있는 애들이 머나야한테는 조금 고전을 했거든요. 나는 이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다저스가 난 많은 득점을 오늘 좀 내기는 어려워 보여. 아무래도 그만큼 저는 머나야를 리스펙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일단 시각 자체는 다저스 승에다가 언더,
걱정되는 거는 매치가 이렇게 불펜 방어리 꼴찌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는 돼요. 왜냐면은 매치가 이제 정규 시즌에서 잘했던 불펜 중에서는 스타넥 말고는 지금 쓸만한 애가 없거든요. 필 메이튼이라든지 지금 뭐 리드 게럿도 그렇고 에드윈 디아즈도 믿을만한 상태가 아니고 이래가지고 막 선발 애들 끌어다 쓰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매치는 오늘 지면 탈락하기 때문에 이놈처럼 다 끌어다 써야 됩니다. 피터슨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지라 개인적으로는 조금 타이트한 게임 그런 쪽으로 좀 살펴볼 것 같아요. 저는 다저스 승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라폴리가 라인업이 나왔어요. 이제 상대가 엠폴리인데 제가 엠폴리 칭찬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얘네들 생각보다 잘 버틴다. 직전 경기 때 엠폴리가 라치오한테 한번 꺾였었죠. 라치오도 지금 폼이 굉장히 좋은데 그 경기는 저는 보고 싶다. 라치오나 엠폴리는 방패, 라치오는 창 이런 느낌인데 그 경기는 라치오가 승리를 했었어요. 2대1로. 이것도 엠폴리가 첫 골 넣고 프랭 같은 거 배당도 좋고 했었는데 어쨌든 엠폴리가 잘 버틴 경기였었고 뭐 오늘은 또 홈이에요 엠폴리가. 근데 또 나폴리도 오늘 지금 또 폼이 좋아. 사실 그 경기는 엠폴리가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계속 두드려 맞고 결국에는 2대1로 실점하면서 이기지 못한 경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엠폴리는 버티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끼케야 이제 뭐 역습이나 이런 걸로 한 골 넣고 그 정도에 그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나폴리가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는데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뭐 루카쿠도 세리에서 무대에서는 뭐 적은 게 없이 잘해주고 있고 측면 자원들 대부분이 컨디션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나폴리는 올 시즌에 뭐 챔스나 유로파 이런 것도 안 나갑니다. 리그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우승권 경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엠폴리가 뭐 유벤투스도 버텼던 팀이고 얼마나 잘 버티냐 이런 건데 그래도 뭐 라치오한테 고전한 것도 생각나고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 라인업 같은 것들 보니까 나폴리가 4-3-3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 3백 같은 것들도 좀 혼용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4-3-3을 쓰는 것 같아. 4백으로. 여기 있는 길모어 같은 애들은 거의 뭐 출전이 없는 애인데 오늘 이제 로버트카 대신에 선발 출전하는 걸로 보입니다. 앙귀사, 맥토미니, 길모어면은 앙귀사나 맥토미니가 조금 더 전방에 지원을 해주고 약간 그런 모양대로 갈 것 같고 사실 이게 4-3-3이라는 게 공격수가 3명 뭐 이런 식이잖아요. 구성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엠폴리 같은 3백 팀 할 때는 이런 전술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뭐 4백이랑 3톱이 만나면은 짝 싸움인데 한 명 정도는 뭐 수비 쪽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커버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전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격 셋, 수비 셋이 만날 때는 상대 윙백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5명 대 3명 싸움 이런 식으로 수적인 비효율을 좀 초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술적인 면모에서도 나폴리가 선택을 괜찮게 한 거는 같아요. 원래도 나폴리는 측면이 강한 팀이기도 하고 숫자 싸움에서 모자란 거는 맥토미니 같은 애들 전지시키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나폴리 쪽을 괜찮게 보고 있는 경기예요. 이거는요. 저는 나폴리가 이길 거는 같은데 근데 원정이기도 하고 또 나폴리도 보면은 뭐 원정 같은 데서는 사실 막 어렵게 승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거든요. 여기 뭐 칼리아리 상대로 대승하고도 있지만 그 전에 보면은 시즌 첫 경기도 베로나한테 3대0으로 깨지기도 하고 나폴리가 원래 최근 몇 년간은 그런 홈에서의 이점을 크게는 못 받는 팀인데 올 시즌에는 뭔가 원정에서 조금 안 좋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경계해 주시고 엠폴리의 이런 무패 행진들이 끊겼다는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나폴리의 기세 이어가서 승이라든지 햄무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레체 대 피오렌티나인데요. 피엔체는 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얘네들. 자, 일단 레체는 최근에 이렇습니다. 일단 많이 못 이기고 있고 승운도 안 따르고 있고 질 게임도 지고 코파에서도 탈락하고 하면서 레체의 초반 페이스가 상당히 좋지가 못해요. 그나마 홈에서 칼리아리 한번 이긴 거 있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다 승리가 없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레체는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고 반대로 피오렌티나는 확실히 이길 때도 보면은 이 유로파 리그에서도 막 속 시원하게는 못 이겨요. 그런데 일단 밀란을 잡아냈다는 거. 물론 밀란이 페널티킥을 2개나 미스하고 그런 경기이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피렌체가 질 경기였냐? 사실 그런 생각까지는 잘 안 되거든요. 요즘에 피렌체는 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게 직전 경기 때 레체가 우디네스한테 이게 1대0으로 졌는데 그 프리킥으로 실점한 거거든요. 되게 잘 버티긴 잘 버텼어. 근데 오히려 지금의 피렌체는 수비보다도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피렌체의 라인업 같은 것들을 한 명 설명을 드리면은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다 갈렸어요. 한마디로 작년에 이제 선발로 나오던 친구들이 해봤자 뭐 도도나 라니에리 정도? 얘네들 말고는 전부 다 영입생들입니다. 모이스킨이나 보베, 그비드민손, 콜파니, 카탈디, 아들리 전부 영입생이고 고젠스도 원래 이제 아탈란타에서 많이 뛰다가 영입생이고 대학 골키퍼조차 영입생이고 이러면서 피오렌티나는 거의 팀을 갈아엎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영입생들을 즉시 전력으로 쓸 정도로 그래도 뭐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피렌체가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또 이제 원정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올 시즌 이제 시즌 시작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했는데 피렌체가 생각보다 뭐 안 집니다. 잘 아탈란타한테 한번 진 거 말고는 잘 안 지기는 하는데 원정을 생각하면은 세리아 첫 경기 파르마한테 비기고 홈에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원정 가서도 1대1로 비겨서 승부차기로 6건 본선에 간 거거든요. 이 정도로 피렌체가 이 원정에서는 참 경쟁력이 없다. 엠폴리랑도 비기고 이러면서 레체 상대로 저는 승리를 담보하는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레체는 요즘에 부진하고 피렌체는 뭔가 원정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보면 안 된다. 결과도 잘 못 가져온다. 이런 팀이기는 한데 저는 그냥 이 정도 예상만 할게요. 일단 무승부 베이스로 깔고 가고 피렌체가 이긴다고 해도 뭐 햄부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피렌체의 색깔을 생각을 하면은 오바도 보고 싶은데 근데 오바는 레체 색깔은 또 아니거든요. 피렌체가 막 상대를 뭐 3대0, 4대0 부순 팀도 아니라 가지고 언더버보다는 그냥 무승부나 햄무 쪽으로 고배당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피오렌티나 일반승 배당도 괜찮아가지고 햄무 갈 바에는 그냥 피오렌티나 일반승을 볼까 했는데 무승부나 햄무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베네치아 대 아탈란타 경기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베네치아는 리그 꼴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올 시즌 승격팀인데 다른 뭐 승격팀 코모나 파르마가 그래도 강등권에서는 벗어나 있는 반면 베네치아는 뭐 지금 꼴찌예요. 근데 뭐 그에 합당한 경기력입니다. 그나마 요즘에 직접 뭐 로마전이라든지 그런 데서 괜찮긴 했지만은 다시금 승리는 못 챙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반대로 아탈란타는 지금 8위 정도의 위치를 해 있지만은 얘네가 시즌 초반에 이길 만한 경기를 너무 못 이겼었어요.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최근 경기들 보면은 일단 그 제노아 상대로 5대1로 대파를 했던 거 이거는 뭐 레테기가 헤트트릭도 했었죠. 제가 어제도 제노아가 레테기를 아탈란타에 팔았는데 그 레테기가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사실 이 볼로냐 대 아탈란타 경기 원정 경기였지만은 아탈란타가 이제 골 기대감 XG 상으로는 거의 뭐 2대0으로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었다. 막판에야 겨우겨우 이기긴 했지만은 뭐 그런 경기였었고 코모칼초한테 진 경기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아탈란타가 별로 못했었고 샤흐타르는 그냥 개발랐고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사실 이 아스날이랑 비기기 전에도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도 그 아스날이랑 뭐 비겼다는 것들 뭐 인터밀란한테 4대0 부서지고 이런 거는 좀 나름대로 감안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토리노전은 이 골키퍼가 미쳤던 경기 반야 멜린코비치 사비치의 선방쇼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까지 막아준 경기 그야말로 골키퍼가 승점을 벌어다준 경기였는데 무튼 이렇게는 아탈란타는 이 뭔가 좀 초반에 아다리가 안 맞았었거든요. 영입도 많고 방출도 많았는데 그래도 보강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야. 챔스도 뛰고 요즘에 레테기의 폼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탈란타가 이제 CDK라든지 루크먼 조력자들도 그렇고 자니올리나 사마르디치 같은 영입생들도 슬슬 올라왔다고 보여가지고 저는 이거는 베네치아가 요즘에 나름대로 분전하고 있긴 하지만은 상대인 아탈란타가 너무나도 세다. 아탈란타는 안 좋을 때도 골 기대값이라든지 이런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는 나쁘지 않게 해왔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저는 아탈란타의 승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칼리아리 대 토리노 경기인데 제가 시즌 초반에 이제 토리노 얘기를 할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골키퍼 반야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하드캐리가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요즘에 토리노의 형편을 보면은 일단 많이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3연패를 받고 있는데 이 베로나전까지 합해가지고 최근 4경기 동안 실점이 10개예요. 골키퍼의 하드캐리도 더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다. 여기 중에는 한 경기 결장한 적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골키퍼의 하드캐리도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고 그 수비수인 부온조르노라든지 수비형 미드필더 타메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빠져나간 공백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때는 또 이제 인터밀란전에 주포인 두반 사파타가 십자인대가 나가가지고 시즌 아웃을 당했어요. 이러면서 토리노는 생각보다 이 전력에 좀 마이너스가 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대 주간에 뭐 사나브리아 아얄라 같은 애들 파라과이 가가지고 잘하고 오긴 했는데 최근에 뭐 리그에서의 존재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팀을 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토리노는 뭐 시즌 초반에는 실점 페이스 같은 게 괜찮았는데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 주포도 지금 시즌 아웃이 됐다 뭐 이런 거고 반면에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죠. 뭐 파르마 상대로 원정승을 거둔 거라든지 이거는 파르마가 되게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칼리아리도 상대팀한테 3점이나 뽑았다는 거 여기에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유벤투스한테 특히나 리그 첫 실점을 안겼던 거 뭐 페널티킥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꽤나 볼만한 점이죠. 원래부터 칼리아리는 원정에서는 약체 홈에서는 나름대로 비교적 괜찮은 편 이런 팀인데 그래서 오늘 또 뭐 홈이기도 하고 요즘 상태의 토리노라면은 저는 이거는 원래 칼리아리의 프렌을 갈까 했습니다만은 프렌 배당도 말도 없고 그냥 무승부 말고는 따로 다른 건 욕심내고 싶지 않은 경기인 것 같아요. 저는 무승부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로마 대 인테르인데 이건 뭐 별로 크게 볼 건 없어요. 그냥 일단 인테르는 올 시즌도 뭐 2위에 있습니다. 꾸역꾸역 이기기는 해요. 종종 몬자라든지 뭐 제노아 이런 팀들한테 극장골을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결정력이 미스가 나가지고 좀 무승부에 그친 바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터밀란 승점은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여전히 리그 우승을 향한 이런 질주 같은 것들은 잘 되고 있는데 로마는 얼마 전에 데로시 감독을 갈고 유리치를 세웠는데 사실 초반에는 감독 갈고 괜찮았다가 지금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 작년에 로마는요 이런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홈에서는 오늘도 로마가 홈이잖아요. 작년에 로마는 홈에서 이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중간에 근데 또 인터밀란한테 패한 것도 보이긴 하죠. 중간에 이제 뭐 데로시 감독을 무리뉴 대신 선임을 하면서 되게 막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막 도전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쟁 상대인 볼로니아한테 찢기면서 이후로는 올 시즌도 보면 홈에서의 강점이 그렇게 막 두드러지는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이번 시즌에는 작년 같은 이런 홈 강점도 없고 한창 잘 나갈 때도 인터밀란한테 2대4로 패한 바가 있었다. 최근에 이제 양 팀의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인터밀란이 홈이나 원정 상관없이 대부분 로마한테는 좀 강력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로마 원정 와가지고 승리 그리고 또 여기도 승리. 최근 3시즌 연속으로 로마 원정에서 승리를 했던 인터밀란이거든요. 로마 원정에서 3연승 그리고 원정에서 7경기 동안 4승 3무 무승부도 되게 많죠. 딱히 인터밀란이 로마 원정에서 꿀릴 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인터밀란은 올 시즌 내내 그랬어요. 뭐 챔스 앞두고라든지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엄청 돌리면서도 어느 정도 저는 경기력이 담보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전방에 이제 뭐 튀랑이나 라우타로가 없을 때도 타레미 같은 애들 잘해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인터밀란 승을 보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저는 배당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나는 인터밀란이 배당이 너무 낮은 것 같긴 하더라고. 저는 일단은 뭐 인터밀란 승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배당 욕심을 낸다면은 뭐 햄무 같은 것도 생각은 나긴 나네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바르셀로나 대 세비야 경기인데 제가 몇 번 세비야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얘기를 왜 하냐? 세비야가 왜 팀이 지금 이 정도로 말아먹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형편인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라리가는 이제 샐러리 캡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23년 9월, 24년 9월 뭐 그거일 거예요. 근데 맨 아래 보면 세비야가 있어요. 22에. 작년 9월쯤에는 뭐 이 정도였다는데 올해는 2499로 거의 마이너스 99%다. 한마디로 세비야는 지금 그 작년에 비해서 올해 책정된 이런 샐러리 캡이 엄청 제한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원래 이렇게 좀 정해진 샐러리 캡보다 더 많은 샐러리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페널티 같은 것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세비야가 원래 이제 작년에는 이제 팀 선수단들 쭉 이렇게 선수단들 전체 연봉이 이 정도였었거든요. 한 8,200만 유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올해 보면은 연봉이 이렇게나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샐러리 캡을 생각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샐러리 캡에 막히게 되면은 최고 연봉자를 등록을 제한한다든지 영입도 못하고 이러면서 구단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마침 이제 이 샐러리 캡이 한창 진행이 될 때 세비야가 원래는 유로파 같은 데도 되게 잘했는데 거기서도 말아먹고 리그에서도 말아먹고 이래가지고 팀 사정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이런 최근에 리그에서도 안 좋은 성적들이 이런 배경에 있다. 이런 구단의 규모를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즌에 방출 같은 것들도 보면은 고연봉자인 오캄포스나 아쿠냐, 엔네시리 이런 애들 다 이제 팔았고 수마레라든지 디아스 이런 애들도 연봉을 많이 받는 애들인데 전부 다 내보냈고요. 그리고 라키티치가 원래 가장 많이 받다가 은퇴를 했고요. 이 정도로 세비야의 전력이 많이 좀 반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리그에서 굉장히 못하고 있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런 좀 기본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바르셀로나는 제가 맨날 좋은 얘기만 하니까 더 이상 뭐 다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양팀의 상대 전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일단 보시다시피 바르셀로나 홈구장 누캄프거든요. 바르셀로나는 종종 뭐 맞대결 보면 일단 최근에 많이 이기고 있는데 맞대결 5연승 중인데 누캄프만 특정을 했을 때는 쭉 봤을 때 제가 여기도 뭐 이런 것들로 갖고 왔는데 왼쪽이 홈팀, 오른쪽이 원정팀이니까 이 오른쪽에 세비야 불이 언제 들어오는지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마지막으로 세비야가 바르셀로나 원정 누캄프에서 승리를 했던 게 여기 있네요. 2010년 1월달 이때 한번 이겨본 거 말고는 이것도 뭐 코파델레이라고 하는데 2010년 1월달에 이겨본 이후로 거의 뭐 14년 동안 승리가 없는 셈입니다. 19경기 동안 중간중간에 뭐 중립구장이라거나 이런 거는 잘랐고 연장 간 것도 전부 다 무승부로 쳤고요. 누캄프에서 19경기 동안 바르셀로나는 세비야한테
16승 3무 19경기 무패 행진 중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뭐 최전성기를 포함을 해가지고 세비야가 막 UEFA컵 우승하고 막 비비던 시기에도 바르셀로나는 홈에서는 안 졌다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제 뭐 페르민이라든지 뭐 가비, 올모 이런 친구들이 부상해서 복귀할 거라고 합니다. 오늘 당장 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튼 슬슬 이제 바르시아도 여러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는 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세비야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경기장 외적인 이유로 전력이 많이 좀 깎여 나갔고 바르셀로나 올 시즌에 한지 플릭 감독 밑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죠. 저는 뭐 바르셀로나 이런 압도적인 홈 강세 이런 것들 포함을 해가지고 바르셀로나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인 것 같네요. 이 경기는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인데 뭐 레가니에스는 몇 년 전에 승격하고 잠깐 반짝했던 적은 있었어요. 한 7위까지인가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후로는 뭐 세 군다만 전전을 했었고 간만에 승격을 한 셈입니다.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지금 17위 정도에 있는데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큰 경쟁력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얘네들 경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반면에 이제 꼬마 요즘에 득점력 문제도 많이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벤피카한테 최악의 경기력으로 흔들리는 이런 시기긴 한데 되게 최근에는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었던 때는 원정 경기가 많았었고요. 반대로 요즘에 홈에서는 그래도 안정감이 있는 편이거든요. 작년에 꼬마는 홈에서 이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리그에서는. 엄청난 연승의 인진 이런 것들을 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한번 끊기고 말고는 잘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사실 좋지가 못합니다. 뭐 여기 정도인데 홈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패기는 해. 이러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포스를 내뿜던 시기에 비해서는 지금은 썩 좋지는 못한 상태이긴 하다. 이런 게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나는 물론 요즘에 꼬마를 생각하면은 배당 대비 메리트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홈에서 꼬마가 레가니스 정도의 팀을 상대를 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꼬마의 승 정도는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이제 비아레알 대 헤타페인데 지금 비아레알이 5위에나 위치를 해 있습니다. 뭐 시즌 순위가 높기도 하고 마르셀리노 감독의 공격 축구가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베티스에서 데리고 온 아이호세 페레스 7경기 6골로 토종 공격수 가운데 아마 득점 1위로 알고 있고 이외에 뭐 알렉스 바에나라든지 다니 파레호 이런 애들은 뭐 전부 다 국대 승선하고 잘 나가고 있죠. 반대로 헤타페는 16위에 서져 있는데 시즌 1승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그린우드가 나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이랑은 좀 사뭇 다른 페이스인 것 같다. 그 이제 시즌 그 리그 테이블 같은 것들 한번 보면은 바르셀로나나 뭐 이런 레알 마드리드 신기를 제외를 하고 다른 이제 그 미만 팀들 중에서는 헤타페는 리그 지금 9경기 동안 6득점 7실점으로 그 13골밖에 안 났거든요. 반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 9경기 동안 17골 17실점 총 34점이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쪽은 그 거의 뭐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이 나는 팀, 한쪽은 가장 적게 득점이 나는 팀. 이런 팀들이라 가지고 사실 언더오버는 보기는 빡세. 원래 비아레알 경기가 오버 경기 보기가 좋은데 언더오버는 좀 보기가 빡센 것 같고 그냥 현 시점에서는 저는 양 팀의 격차는 꽤 있다고 생각이 돼요. 헤타페의 성적인데 보시다시피 시즌 첫 경기부터 해가지고 확실히 좋지가 못합니다. 뭐 알라베트 정도의 팀을 홈에서 이긴 거 말고 이거 외에는 별다른 좀 좋은 경기력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비아레알 홈에서의 비아레알인데 작년부터 쭈르륵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소시지라든지 꼬마, 바르샤 이런 팀들은 아니면 잘 안 졌어요. 얘네들도 비아레알도. 사실 작년에 비아레알이 만족스러운 성적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올 시즌에는 이런 좀 공격력으로 승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는 뭐 비아레알의 승리 정도 그 정도는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 대 첼시 경기 한번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제 그 리버풀은 예년에 비해서는 공격력이 조금 아쉬운 편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순위 같은 거 리버풀이 1등에 있고 첼시도 뭐 두 팀 다 한 경기를 덜 했으니까 첼시도 충분히 지금 오늘 경기 만약에 리버풀을 잡는다 대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리버풀이 이제 뭔가 좀 득점 같은 것들은 좀 적은 편이에요. 13득점 2실점 득점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실점이 압도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반대로 첼시는 16득점 8실점 작년에 막 실점 엄청 많이 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득점도 나아졌고 실점도 봐줄만 하기는 돼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 리버풀의 2실점 이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편인데요. 뭐 지금 뭐 살라도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디아즈의 폼이 훌륭한 것 같다. 경기력을 떠나가지고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은 데뷔 이후에 리버풀 데뷔하고 나서 10경기 구간 동안 9승으로 역대 리버풀 감독들 10경기 구간에서 최다승의 기록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득점은 13개로 적긴 하지만은 이번 시즌 골 기대값 XG는 14.0으로 첼시나 토트넘 다음으로 높은 팀이라고 합니다. 뭐 첼시도 XG 상으로는 리버풀보다 오히려 우위에 있다 뭐 이런 건데 반대로 실점 기대값이 리버풀이 5.2거든요.
근데 실제 실점은 2점으로 이것도 최저 실점이다. 그 기대 실점값도 최저고 실제 실점도 최저고 이런 편입니다. 제가 뭐 맨날 첼시를 얘기를 할 때는 몇 년 동안 영인 러시만 오지게 하고 실속이 없었다. 거의 뭐 10위에 안착한 적도 있었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번 시즌은 아까 말했다시피 충분히 우승 경쟁을 할 만한 시즌이라고 보이고 콜 파머가 팀의 핵심으로 거듭났고 뭐 잭슨이나 마두에케 이렇게 꾸준하진 않아도 한방 있는 애들도 있고 강력한 수비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팔머나 마두에케 얘네 듀오는 각각 찬스 메이킹 15번 15번으로 EPL에서 이런 듀오들이 찬스 메이킹은 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거보다 저는 맞대결이 가장 눈에 들어오거든요. 살짝 보면은 여기 중간에 뭐 E가 적혀 있거나 P가 적혀 있는 거, 페널티킥, 그러니까 승부차기 혹은 연장전 이런 결과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 같은 토토인 기준으로는 무승부로 쳐야 되잖아요. 맞대결상으로 리버풀이 이렇게 한번 4대1로 승리했던 거 외에는 전부 다 최근 이제 9경기 동안 무승부가 8번입니다. 최근 9번의 맞대결 중에 8번이 무승부였다. 90분 기준으로. 그 19번의 첼시전에서 7승 10무 2패 잘 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첼시는 리버풀한테 약한 편이고 리버풀은 그래도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7번이나 이겼다 뭐 이런 셈인데 작년에 리그컵 결승에서 리버풀이 연장 끝에 이제 1대0으로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때 아마 반다이크가 득점을 했나 그랬는데 그날 첼시가 빅찬스 미스 한마디로 득점에 굉장히 가까운 상황 그거를 미스했던 게 4번이나 되거든요. 나름대로 잘 싸웠지만 석패한 경기였었다. 저는 지금은 최근 이제 몇 년간보다도 양 팀의 격차가 가장 좁은 시기처럼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올 시즌 리버풀의 공격력 약간 애매해. 학사라는 그림도 상상이 좀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첼시가 최저 실점인 리버풀한테 많은 득점을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기록 따라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무승부라든지 언더 이것도 3.5로 줬더라고요. 3.5 기준으로도 언더가 조금 후한 편이던데 저는 뭐 무승부라든지 언더 이런 쪽으로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